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TV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 부동산, 그리고 재테크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계속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요즘 최근에 재테크 시장, 여러분들은 이 시장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항상 어려움이 따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간 세월을 통해서 지나온 과정을 보면 항상 좋은 시절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항상 어려웠던 시절만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람 인생도 마찬가지고 경기 사이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경기 상황은 어떤 상황일지,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를 통과를 하고 있는 건지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 다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요즘 최근에 지금 다시 고개를 드는 모양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 연준에서 금리를 그만 올릴까도 고민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금리를 다시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또다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름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원유값이 올라가면서 제2차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거의 막바지에 달아올랐다라고 합니다. 자, 미연준에서 금리 6% 이상을 넘긴다라고 하면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엄청난 침체가 다가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시스템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에서도, 미 연준에서도 그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더 올릴 수는 있겠지만 더 추가적인 인상은 어렵다. 결국에는 거의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주식이라든지 모든 가상화폐 또는 부동산 또한 마찬가지로 미래 가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의 금리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습니까?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예측을 하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향후 금리는 추가적인 인상보다는 보합 그리고 인하를 고려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심리는 앞으로는 더욱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동안 아파트 가격이 폭락을 했다가 다시 리바운딩 그런 상태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왔다 갔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가 바닥이니까 앞으로는 더 올라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항상 그래 왔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한 확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화폐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 시간을 두고 본다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실물 자산에 대한 가치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향후 10년, 20년, 그리고 30년 후에는 지금의 아파트 가격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 가격도 마찬가지로 더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금 중요합니다만 지금 같은 불황 속에서는 현금을 비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부동산에 묻어두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현명한 판단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무 부동산에다 묻어두면 되느냐, 이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개발지 토지에다가 묻어두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개발지 투자하냐? 개발지 토지는 결국에 향후에 미래 가치가 있고 미래에 개발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먹거리 앞으로는 어떤 걸 볼까요? 여러분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반도체는 당연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제2의 반도체라고 하는 2차전지 관련된 산업들,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바이오 산업까지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다 이런 쪽으로 공략을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는 첨단 산업단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2차전지 관련된 뿐만 아니라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된
첨단 산업특구, 산업특구를 여러분들 지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특화단지를 지정을 했죠. 특화단지 지정을 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재정 투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떻습니까? 모든 걸 다 하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할 역할은 정책적인 부분들, 세금적인 부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마중물만 넣어줄 뿐이지 모든 걸 다 하진 않는다.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어떻습니까?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디스플레이, 그리고 향후에 바이오까지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되는 곳은 당연히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특히나 새만금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그나마 가장 저평가가 된 곳이 새만금 아니겠습니까? 가장 우리가 투자해서 많이 먹을 곳, 저평가에 있는 곳에서 가장 기대 심리가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곳에다가 묻어두어라. 이게 어떻습니까? 재테크의 철칙이라고 봅니다.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새만금 내에서 군산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더 바닥을 찍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손해볼 이유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향후 3년, 5년 그리고 10년 후를 기다려본다라고 하면 이런 곳이 저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첨단 전략산업에 5,432억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마중물이 되겠죠? 자, 이어서 민간 투자, 자, 614조 원의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 그러니까 정부는 5,432억 원을 투자를 하고 그리고 민간 기업들이 어떻습니까? 무려 614억 원을 투자하게끔 만들겠다. 엄청난 효과 아니겠습니까? 새만금 산업단지, 여러분들 2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이 된 새만금 산업단지 기업들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유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에 5년간 5,432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를 특히 향후 20년간에 무려 614조 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한다라고 하는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곳, 자, 최근에 특화단지로 지정이 된 곳은 계속해서 정부 투자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민간 투자가 무려 20년 동안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곳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과연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자, 정부는 1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거시경제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첨단 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20일 반도체, 여러분들 용인, 평택, 경북, 구미, 2차전지 관련된 4곳, 청주, 포항, 울산, 새만금,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 천안, 아산 등 7곳을 첨단 산업 클러스터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자, 올해 하반기에 인허가 신속 처리, 규제 걸림돌 해소, 그리고 산단 인프라 투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특화단지별 세부 육성 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인허가를 신청한 후에 60일이 지나도록 처리가 안 될 경우에 어떤 거? 처리로 간주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속 처리해주겠다. 모든 것을 신속하게 어떻습니까? 이 특화단지 내에 기업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신속하게 처리해서 빨리빨리 투자할 수 있게끔 어떻습니까? 해주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떤 곳은요, 인허가 받으려면 몇 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화단지의 장점은 뭐냐면 인허가 관련해서 엄청나게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하니까 기업들은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다. 그러므로 해서 확실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화단지 지정 산단에는 용적률까지 최대 1.4배 상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토지에 대한 활용성도 높여주기 때문에 같은 땅이라 하더라도 특화단지 내에 있는 땅이 어떻습니까? 평당 용적률이 1.4배 정도 높아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오너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대표라고 하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아무래도 특화단지 내로 기업을 이전을 하거나 신규로 여러분들 공장을 지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첨단 전략산단의 필수 기반 시설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테스트베드, 인력 향상을 위해 내년에 1213억 원 등 향후 5년간 5,43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국가 첨단 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에도 손을 대는데요. 내년 1,000억 원을 5년간 4,000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입주 기업을 우선 선정해서 50여 개 기업에 대해 20억 원, 최대 50억 원을 지원하겠다. 저리로 대출까지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자, 금융에 대한 부분들, 법적인 부분들, 그리고 세무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습니까? 기업들 편의에 맞춰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곳이니 당연히 20년 동안 민간 기업들이 600조 이상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첨단 산업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2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바이오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곳이 들어가는 지자체에 대해서 투자는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투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군산에 여러분들 집가 상승 요인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물건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